외길 인생 52년 가요계 살아있는 전설 하춘화. 어려서부터 가수의 재능을 나타낸 그녀. 엄마 아빠 말을 배우기도 전에 노래부터 했으니까 한 번 들으면은 노래를 그대로 따라했대요. 얘는 노래 시켜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제가 하춘화예요. 금년에 7살입니다. 1961년 당시 최연소로 음반을 발표한 후 숱한 기록을 남겼던 그녀. 그 비결은 바로 철저한 자기관리였습니다. 하루에 4번, 5번 그렇게 하니까 발톱이 빠져나가고 등이 굼고 관객들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 정신력, 인내력 이런 걸로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피나는 노력의 결과 그녀는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 그 노래는 늘 항상 하고 있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연습을 해요. 변치 않는 영원한 가수로 여러분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노래는 내 인생. 가수 하춘화 씨를 소개합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올해가 데뷔 52주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반백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52년 동안에 그 자료를 보니까 노래하신 게 2,000곡이 넘죠? 네, 음반 독집 앨범을 한 130개 이상 냈으니까요. 네. 곡수로 따지면 한 2,500여 곡이 되겠네요. 그리고 공연은 몇 번 하셨습니까? 공연은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네네. 8,500회 지금까지 좀 더 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공연까지 8,501회를 지금 하셨습니다. 네, 아 진짜 이런 기록. 그래서 우리 가요계에서 가요계의 여왕이다라는 그런 칭호가 붙을만한 것이 데뷔하신 기간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기네스북에도 이렇게 오를 정도로 공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참 뜻밖인 게 네. 오늘 강연의 그 주제를 딱 보니까 참을 인자를 딱 쓰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얘기를 오늘 하시려고요? 저 경우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분의 어떤 인생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만큼 인내하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하춘아 씨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는가를 한번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처음입니다. 네, 정말 처음입니다. 하춘아 씨의 참을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네, 가수 하춘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객석을 보니까 정말 아주 미소년부터 또 어르신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계셔서 제 얘기를 어떻게 공감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하겠어요. 하춘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거의 제가 생각했던 것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프로그램을 하는데 하춘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고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전 창피해요, 사실. 콧구멍이래요. 그래서 왜 콧구멍인가 그걸 이유를 좀 이렇게 캐봤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그맨 김영철 씨가 그 하춘아 흉내를 내면서 막 이렇게 눈을 크게 하고 콧구멍도 크게 하고 그래서 아마 그 이미지가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날버린 남자 할 때 보셨지만 김영철 씨처럼 서렁이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원래 이 흉내 내는 거는 조금 가장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그런 걸 보고 즐거워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6살 때 노래를 시작을 해서 올해로 노래 생활 52년이 돼요. 너무 직업 연령이 길기 때문에 저도 사실 실감이 안 나거든요. 50년 그러면 어느 분야든 자기가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 저의 나이로 보면 사실 제 나이에 데뷔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50주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춘아의 제1의 노래 인생을 마감하고 제2의 노래 인생을 시작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도 여러분께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제가 잘 견뎌왔는가 하는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고향은 전라남도 영암이십니다. 제가 부른 영암아리랑 아시죠? 바로 그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일찍 부산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하시면서 딸 넷을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둘째 딸이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장남의 장손이기 때문에 그 대가 끊기죠.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아들, 딸 다 관계없는 시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딸 넷을 예쁘게 키워주셨어요. 저는 운명, 팔자 이런 걸 잘 믿지 않습니다. 운명과 팔자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래, 가수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운명 또는 팔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3살 때 엄마 아빠 말을 배워야 할 나이에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300곡을 했답니다. 그 아버지 밑으로 고모분이 4분이 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가 도대체 몇 곡을 하나 어디 나가서 놀다가도 라디오에서 노래만 나오면 이렇게 뛰어와서 듣는데요. 듣고 금방 따라 한답니다. 그래서 쭉 적어보니까 300곡을 하더래요. 저도 사실 제 일이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가까이에 중국집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부산에서 중국집을 진짜 중국 분들이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중국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제 기억으로 한 4, 5살 됐을 것 같아요.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마실을 갔는데
그때가 저녁 시간이 되는데 원래 중국 분들의 주식이 허연 빵에 대파 있잖아요. 대파를 이렇게 춘장에 찍어서 먹는 게 그분들의 주식이래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저 빵 좀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집 주인은 저를 알아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쟤는 이상한 아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아이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그 주인집 아줌마가 준아 왔어 이거 노래해라. 노래하면 빵 좋아한다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빵을 먹고 싶은 욕심에 노래하겠다고. 그래서 큰 빵을 이렇게 이제 부둥켜 안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 중국집 앞에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다 새까맣게 모였는데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께서 퇴근을 하시다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당신 딸이 허연 빵을 안고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저의 이 목덜미를 이렇게 잡아갖고 질질질 끌고 이제 집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모들 막 야단을 쳤어요. 도대체 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그때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집안일을 신경 쓰실 수도 없고 관심도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고모들이 실토를 한 거죠. 오빠 얘가 지금 보통 애가 아니다. 이렇게 노래를 해서 애가 항상 집에서 없어지고 앞집 뒷집, 옆집에서 애를 데리고 가서 식구들이 애 찾느라고 그냥 하루 소동을 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내 자식을 이 대중가요를 시켜야 되나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낸 결론은 그래, 부모는 자식이 타고난 소질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고 저를 이제 가수로 키우려고 마음을 잡수신 거죠. 그러자 저희 그 아버지의 사업체가 서울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었는데 이제 거기 입학을 시키려고 6살짜리로 손을 잡고 이제 예술 학원을 갔죠. 그래서 한 선생님이 그래 너 가장 잘하는 노래가 뭐냐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서 옆에서 피아노를 쳐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는 오동추야 달이 밝아 하는 노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꼭 오동추야 달이 밝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불렀더니 아니 무슨 이렇게 이상한 애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뭐 노래를 잘한다 뭐 이거보다는 그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아이로 통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입학을 해서 6개월간 지도를 받고 음반을 내고 이제 정식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죠.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세계 가요사에 6살짜리가 음반을 내고 데뷔를 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외국의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하러 오고 굉장한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한번 불러보겠어요. 이제 그런 이후에 중학교 3학년 때 물새 한 마리라는 노래가 정말 엄청나게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히트곡이 나오면서 저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여러분이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걸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제 나이 16살인데 네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것에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려운 사회의 이웃을 위해서 너도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런 가수가 되라. 근데 저는 그때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거 너무 어려서 실감하지 못했고 그냥 부모님 말씀이니까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70년도 초반에
하춘아 제1회 리사이트를 했어요. 뭐 잠깐 나와서 한두 곡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초청 가수 없이 2시간 혼자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노래로 따지면 한 30곡에서 40곡을 부릅니다. 혼자서. 그 공연을 8천회 넘게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91년에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최다 콘서트 보유자로. 근데 원래 기록을 내다 보면 남모르는 고통과 어려움이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높은 구두를 신고 2시간 동안 노래를 하고 또 그때는 무용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발톱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못 견뎌서. 그다음에 등이 땀을 하도 흘리니까 늘 골마 있어요. 근데 약을 아무리 써도 낫지를 않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죠. 그러나 제가 노래 생활 하는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냐고 물어주신다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했기 때문에 항상 노래와 공부를 병행해야 됐어요. 사실 공부만 하기도 힘들었었는데 노래까지 하려니까 정말 힘든 나날을 가수 생활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딸 넷이 다 박사학위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딸 셋은 박사학위를 받아서 아버지 방에 이렇게 학위증이 걸려 있는데 자리 하나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기가 네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38에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고 독서실 가고 공연하고 방송하고 레포트 발표하고 정말 말라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너 이러다 쓰러진다 어떡하려고 이러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도 잘 이겨내서 2006년 제 나이 50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춘아는 참 변함이 없다. 예전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프로이지만 지금도 노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날버린 남자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많이 불렀어요. 정말 10,000번 이상 불렀는데도 무대에 오를 때는 처음부터 다시 연습을 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칭찬이 노래를 잘한다, 가창력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저에게는 변함이 없다. 어떻게 예전하고 똑같은가?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칭찬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참을 인자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 겁니다. 저는 제 자신과 대화를 자주 하거든요. 어떤 대화인 줄 아세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살짝 말씀드릴게요. 하춘아, 너 힘들지?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 힘들어도 참아야지. 왜냐고? 너는 하춘아니까.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쭉 지켜봤던 하춘아 씨는 참 완벽함을 추구하는 가수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실수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어딜 가면 흐트러진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세요. 제가 지금 했던 얘기가 맞죠? 글쎄, 저는 네. 그런 말 많이 듣고 있지만은 항상 그래도 저는 뭔가가 이렇게 허점이 보여요. 제 자신한테. 그래요. 우리는 예. 그거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좀 비호감이죠. 아이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아니 조금 이렇게 빈근력이 있어야 네. 매력이 있는데 네. 너무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재미있지요. 네.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재미있는 게 뭐가 네. 있냐면 네. 16살 때 잘했군 잘했어 노래를 취입을 했대요. 16살짜리 소녀가 영감하고 불러야 됐단 말이에요.
그때 부를 때 그 되든가요? 아니요, 안 소녀가? 하려고 네. 울고 스튜디오에서 나왔죠. 아. 그리고 저의 그 상대 역을 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고봉산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겁이 나서 할 수 없이 그냥 울면서 그냥 영감 이렇게 했더니 또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 왜 노래에 감정이 없느냐고. 그렇죠. 애교를 넣어라. 어떻게 그래서 불렀죠, 그때? 그래서? 영감 이렇게. 자, 아니 중학생이 어떻게 지금 그렇게 나오냐고요, 표현이. 영감. 그래서 그때 제가 네. 30대 중반인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아. 네. 제가 영감 하면은 임성훈 씨는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보세요. 영감. 왜 불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느끼하게 해야 돼요. 영감이 조금 거시기해요. 맞아요. 좀 그렇긴 해요. 네. 하여튼 참 변함없는 앞으로 몇십 주년까지 하실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이 이제 하춘아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 소리 나오기 전에 제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소리 안 저도 나오고. 희망사항입니다. 네, 외모도 그렇고 뭐 노래 목소리도 그렇고 지금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다음에 또 데뷔 한 60몇 주년 됐을 때 또 뵙게 되길. 네, 감사합니다. 네. 자. KBS KBS KBS